여러분, 라나입니다. 지금 뉴스들이 지금 뭐 속속 들어오고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각기 다른 일들을 따로따로 떨어진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G7 회의나 이란 협상, 금융체계 변화와 선거 논란, 국제기구의 흔들림이나 그리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둘러싼 상징적인 움직임까지 언뜻 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를 움직여온 돈의 흐름이라든가 권력의 연결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 구조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권력 투쟁이라고 부르는데,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이제는 공개된 무대 위로 올라왔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 여름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정치 시즌이 아닙니다. 오래된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간이고, 그 결과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지금 분명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뉴스를 들으시면 굉장히 또 많은 것이 또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뭐 부패한 세력에게 이제 너네 그냥 떠나라, 그런 통지서가 전달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녹음하는 시간이 이제 6월 16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기득권 세력이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럽의 정상들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연준은 오래된 금융체계를 지키려는 저항 세력과 씨름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새로운 금융체계와 관련된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다시 협상장으로 끌려나오고 있고, 24일에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과 함께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고 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국제정치 그리고 상징이 하나로 모여서 오랫동안 이 미국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을 압박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있기 전에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크리스티남,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김창겸님, 그리고 방정수님, 감사드립니다. 요새 슈퍼땡스가 좀 뜸한데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던 말을 계속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평생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단이라든가 정부 기관사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특정 가문들의 자산 구조와 비밀 조직들의 연결망,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어떻게 지금의 체계를 유지해 왔는지 제가 자세하게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좌우 정치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뒤에서 일어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오바마 시대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와 1871년 이후부터 이어져 온 더 깊은 구조 자체를 뜯어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뜯어내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이라든지 클라리티 법안이라든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체계 변화는 그 딥스의 구조를 향한 결정적인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G7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마크롱이 주최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관련 협상 성과를 등에 업고 회의장에 들어가죠. 이 자리에서는 국가 주권과 국제 부채 체계의 충돌이 주요 주제가 됩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일단 MOU를 맺었죠. 그래서 그 MOU를 맺은 상태에서 이제 G7에 이제 등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란과의 협상 얘기는 다른 일반 우파 유튜버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시는 분들의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 드리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이머라든가 영국의 스타이머 총리라든가 마크 카니 같은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대리전의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그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수요일날 열리는 연준 회의는 오래된 금융 시스템을 지키려는 은행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죠. 금요일에 예정된 스위스의 서명은 ISO 2002 222죠. 그래서 ISO 2002 체계 전환과 연결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래된 스위프트 메시지 방식은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 모든 국제 송금이 구조화된 데이터와 함께 기록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22일이 있는 주에는 이 레바논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24일 집회는 대중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고 7월 4일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날이 됩니다. 제가 7월 4일 얘기를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짜들이 우연히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딥스 세력은 오래전부터 특정 시기와 정치 일정, 회계 분기, 상징적인 날짜들을 이용해 왔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을 딥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지금은 그 흐름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동안 굳건해 보였던 구조에 금이 가는 모습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땡땡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여러 구조들, 연구 시설들이라든가 자금의 흐름들, 국경 정책들 그리고 선거 관련 문제들이 하나씩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 눈앞에서 드러나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중과 법원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인데 7월 4일이 미국에게 진짜 독립기념일처럼 느껴질 수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ISO 2002를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로 보시지 말고 이 체계의 핵심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 또 왜 보내줬고 누구에게 가는지 같은 그런 정보를 훨씬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그 MT 메시지 체계가 사라지면 국제 송금 과정에서 그 스위프트로 국제 송금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보를 숨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그동안 이제 더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법 자금이라든가 제재 회피, 인신 땡땡의 수익이라든가 비밀 예산 같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보는 사람들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런던 금융가가 매우 중요한 중심지고, 제가 시티 오브 런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런던의 오래된 금융 네트워크나 여러 해외 금융 지역들이 오랫동안 국제 자금 흐름의 핵심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그 케이맨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같은 곳들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금융망을 그동안 이루어 왔죠. 그래서 그 핵심이 돈의 흐름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매우 좋은 뉴스예요. 그래서 ISO 2002의 이란 안정화 움직임이 그것과 이란의 안정화 움직임이 함께 진행이 되면 과거처럼 복잡한 구조 속에서 돈을 숨기는 일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런던 금융권이 수백 년 동안 국제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여러 금융 가문들과 정책 결정 구조가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그런 불투명성을 약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딥스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를 단순히 핵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표면에 나타난 문제고, 이란을 오랫동안 여러 국제 세력이 얽혀있던 중심지였었죠. 그래서 이란 관련 협상에는 휴전 연장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활동 제한, 제재 완화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MOU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석유 거래나 무장 단체 자금, 밀수 네트워크 등과 연결된 중요한 거점 역할을 그동안 47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구조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특히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익을 얻던 세력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런던 금융권 역시 중동 지역 불안정성에 기대어서 형성돼 왔던 여러 금융 상품과 보험 구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이 안정되게 되면 그런 영향력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땡땡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여러 정책과 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구시설, 제가 바이오랩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십 개의 나라에 수백 개의 바이오랩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생물학 그 연구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시설, 또 해외 자금 지원이라든가 감시 체계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동안 제거해 왔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제 스페이스X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향후 스페이스X의 이제 IPO, 이니셜 퍼블릭 오프링의 약자죠. 그래서 주식 상장입니다. IPO. 그래서 향후 스페이스X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자금이 우주 산업과 새로운 기반 시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기존의 구조를 우회하는 새로운 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그의 배우자가 제니퍼 시벨 뉴섬인데 그 여자의 이제 아내죠. 그 여자의 재정 문제라든가 비영리 단체 기부자 관계 등이 이제 조사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악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그가 이제 임기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주지사로 못 나오고 이번에 주지사 예비 선거를 했는데 부정 땡땡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사 DOJ 법무부가 조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직접 이제 그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캘리포니아가 단순한 어떤 한 주가 아니라 정치나 기술이나 문화와 영향력이 집중된 장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후원 네트워크라든가 기술재단, 정치 단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역이죠, 할리우드가. 그리고 또한 우편투표 문제와 선거 관련 논란도 같이 있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조사와 논란이 앞으로 다른 주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설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클래리티 법안과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도구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새로운 금융 체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신분 확인과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과 선거 시스템을 동시에 바꾸려는 움직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체계보다 훨씬 더 투명한 구조로 만들려는 시도고, 그 다음에 그 딥스의 그 네트워크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딥스를 한 명의 지도자나 하나의 비밀 회의를 치르는 그런 회의실로 보지를 않고 수많은 조직과 가문, 기관, 금융 세력이 연결된 거대한 거미줄이 이제 딥스의 조직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로스차일드 금융 가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에 뿌리를 둔 오래된 금융 세력이고 록펠러 재단은 의료나 교육, 국제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조직입니다. 여러 투자 회사와 기반 시설 자금민들이 이 과거의 구조를 이어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비밀 조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의 스컬앤본스라는 미국 정치와 금융 엘리트들의 인맥에게 통로인데 또 그러한 대기업 최고 경영자, 정치인이나 정보기관 인사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기도 합니다. 그 빌더버그 모임과 삼자위원회 역시 세계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고 이러한 조직들을 단순한 친목의 모임이 아니라 권력의 연결 통로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CIA는 비밀 작전과 해외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NSA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의 약자예요. 그래서 NS 국가안보위원회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진 기관인데 또 FBI는 선택적으로 법 집행을 해왔다고 비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FBI나 그 NSA 같은 것들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도구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동시에 조사와 검토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고, 그 케빈 뉴섬과 그 아내 이름이 제니퍼 뉴섬인데 그들의 재정 구조라든가 비영리 단체 자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정치권 후원자 네트워크들이 지금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할리우드와 연예계를 좀 말씀드리면 제프리 앱스 땡땡 사건과 관련된 비행 기록이라든가 유명 인사들, 언론 네트워크들이 그 할리우드와 연예계에서 그 집스를 대변하는 그 조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언론이 이런 문제를 보호해 줬지만 이제는 보호막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과 무장 세력 얘기를 좀 하면 이라크 남부의 유전이라든가 걸프 해역의 석유 운송, 두바이의 금융 허브,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조직 등을 연결해서 그런 구조들이 오랫동안 자금 흐름을 유지해 온 조직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경 문제와 카르텔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날로와 카르텔이나 CJNG 그리고 국경 지역을 오가는 여러 조직들이 언급이 되는데 또 일부 비영리 단체들이 이러한 흐름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경 문제와 카르텔들이죠. 그 다음에 선거 관련 구조는 또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라든가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캘리포니아의 또 우편 투표 체계 등이 그 언급이 되면서 선거 관련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 선거 과정 전반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의 기득권은 연방준비제도와 연결된 오래된 영향력을 그 행사해 왔고 런던 금융가라든가 케이맨 제도, 룩셈부르크, 스위스 신탁 구조 등이 그 금융의 기득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국제 금융 권력의 중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세력과 중간 연결망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 정치 활동가나 사이버 보안 인물들, 언론 네트워크, 진보 성향 검사와 주지사들까지 포함된 반대 세력과 중간 연결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보 성향의 그 여러 재단과 단체에서 갑작스러운 사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도 무관하 위에 말씀드린 그러한 반대 세력과 중간 연결망의 밑에서 일하던 그 조직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결국 지키려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이제 모든 구조가 돈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를 했는데 인신 땡땡이나 부채가 빚이죠, 빚. 그 다음에 충성 서야 그런 권력 유지 장치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권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 땡땡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구조가 더 점점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금줄을 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도 흔들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2026년 말 그 전에 유엔의 구조 자체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위에 군림하는 국제 조직의 시대가 끝나고 각 나라가 다시 자기 본국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일부 채널들이 뭐 뉴월드 오더라 그러죠. 신세계 질서라고 그런 게 곧 완성된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러한 일부 채널들이 있다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말도 안 되죠.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파란 헬멧은
쓴 국제군이 거리를 순찰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돈줄이 끊어지고 있고, 미국이 완전한 관세 기반 경제로 전환하면 그런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유명 팟캐스터들 진행자도 계속 그런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excuse me, 죄송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백악관 사우스론 그 잔디에 설치된 UFC 경기장과 1200명 이상의 현역 군인 배치를 단순한 행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대중이 군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군인을 단순한 전투 인력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영역으로 다시 인식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때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 일이 각각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G7 미팅이라든가 금융체계 변화, 이란 문제, 선거 논란, 언론 재편, 그 우주산업 확대, 군의 상징적 등장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힘을 유지해온 구조는 돈을 잃고 딥스를 얘기하는 거죠. 비밀을 숨길 공간은 없어지고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대중들은 거대한 행사와 상징을 통해 변화에 동의를 하게 되고 기존의 딥스의 질서는 스스로 무너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딥스의 돈줄이 끊기고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 거대한 청소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오래된 권력 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250주년의 문턱에서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반 대중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FC가 이제 얼티메트 파이팅 챔피언십의 약자예요. 그래서 미국 격투기 대회를 주관하는 그 단체인데, 그 250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그 어떤 시작이다, 그러한 하나의 의식 같은 건데, 1776년 미국 독립 기념을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한 단순한 유명인 그 격투기 행사도 아니고 생일 파티, 트럼프 대통령이 80세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한 생일 파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심리전이고 법률전이고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와 땀 그리고 군중의 함성으로 포장된 전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국기의 날에 열리는 UFC 프리덤 250이라고 불러요. UFC 프리덤 250. 그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미국 그 금융 지배와 회사법 체계에, 그 다음에 공화국을 묶어두었던 빚 중심의 시스템에 내려지는 망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딥스 권력 세력은 대낮에 이제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들의 함성은 그들 이제 너네들 떠나, 이제 그만 꺼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락이 아니고 상대가 만든 규칙을 이용한 하나의
동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든다는 오르더 오브 카오스를 뒤집어 버리는 일인데 올더 오브 카오스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인류를 담보물처럼 취급해온 금융 세력과 비밀 조직, 그리고 오래된 권력 가문들에게 보내는 거대한 반격입니다. 예, 아주 고소하죠. 그래서 주권이 미치는 땅 위에 세워진 팔각 경기장은 통제된 혼란을 해방의 에너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는 거대한 행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것이 이제 서로 그 동의가 되고 그 동의는 법적 승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6년에 그 독립정신을 빼앗아 갖고 닿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이 이들의 그 딥스가 이제 그들의 자신의 그 방식으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의 카드를 되돌려 주는 것과 같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행사가 지금 그렇게 그 백악관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은 성경의 역대하 7장 1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4월에 이 구조를 읽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776년에 맺어진 원래의 언약을 다시 불러내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죠. 그래서 폭풍이 오기 전에 국민들이 더 높은 질서 아래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수확은 성경에 또 레위기 25장은 50년마다 이루어지는 희년이 있는데 빚이 탕감되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이 자유를 얻으며 사회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1776년으로부터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5번의 희년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50년 곱하기 5은 25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 창조 속에 이미 새겨진 조화로운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슈만 공명의 변화, 행성 에너지의 재정렬, 주파수의 변화가 수세기 동안 이용되어 왔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트, 영어로 debt, 빚의 부채에 기반한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만료 시점에 도달했고 공화국은 이제 그 청구서를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된다는 거예요. 고대의 언약 갱신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인 집회와 대중이 확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뒤에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패턴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만나고 있고 제가 그 제킬 아일랜드에서 그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그 미국의 중앙은행을 만들기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1913년에 그 페더럴 리저브가 이제 탄생을 하죠. 그래서 그 1913년으로 돌아가면 그 제킬 섬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가들이 모여서 연방 준비제도 설립을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이전 시대의 상업은행 세력들이 국가를 빚으로 묶었던 방식과 비슷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국가들은 빚의 노예가 되었고 수많은 그 연구자들과 저자들이 이런 금융 구조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란 폴이라는 그 하원 의원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 상원 의원을 하는 랜드 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의회에서 수년 동안 중앙은행 시스템을 비판해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오래된 연설은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하나의 전조가 되었고 1871년 그 법안은 워싱턴 DC를 지금 자치 법안으로 재편했죠. 제가 그 2020년 8월 달에 그 어느 채널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저가 유튜브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미국은 주식회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고 2020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이 사람이 하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은 주식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71년에 국민들도 모르게 공화국에서 주식회사가 이 딥스에 의해서 돼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은 본래의 토지법 체계 대신 상업적 구조 아래 놓이게 되면서 이제 지금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팔각 경기장은 그 흐름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UFC 250은 그 미국의 이제 격투기 대회를 이제 하는 그 조직이죠. 그래서 데나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CEO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데나 화이트가 자기 개인의 자산으로 약 6천만 달러를 들여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그거를 선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의 무슨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국가의 정부의 돈을 쓴 게 아니고 데나 화이트가 개인으로 60 밀리언 6천만 불을 투자해서 지금 그 격투기 그 팔각정을 만든 겁니다. 팔각 경기장을. 그래서 6천만 달러니까 뭐 1,500원씩 1달러당 1,500원씩 하면 글쎄요 9천억 정도 되는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주권이 미치는 땅 위에서 울려 퍼지는 국민들의 함성이 기업 구조로부터 이탈을 하겠다 하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주변 그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온라인 방송이라든가 여러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시 1776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추적해 왔고 그런 기존 언론이 절대 다루지 않는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방송을 해왔죠. 라나 방송도 뭐 그런 방송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스캇 베슨이 이제 그 미국의 재무장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스캇 베슨이 단순히 어떤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근본적인 재설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해왔던 규제, 레귤레이션이죠. 그래서 규제를 걷어내고 실제 생산과 투자, 대출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고 국가의 목적이 세계주의적 안정성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동안 유지되어 온 그러한 안정성은 이제 끝나고 단순한 경제 개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부채 기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라든가 해외 신탁, 비밀 예산, 그리고 수많은 자금의 흐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카페슨이 오랫동안 사람들과 국가들을 묶어두었던 빚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금융 시스템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소수의 권력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은 다시 미국 중심으로 돌아오고 해운과 무역 역시 미국의 통제 아래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구조로 바뀌고 수세기 동안 힘을 행사해온 그 금융 구조는 압류되고 있습니다. 이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국가들을 묶어두는 그러한 마법처럼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UFC 그러니까 미국의 격투기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세워진 팔각 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고 상징 전쟁의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선수들과 미국 선수들이 미국 땅 위에서 맞붙는 장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모습을 지켜보고 그 환호와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동의로 작용한다. 조금 아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혼란이 새로운 통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딥스가 이제 혼란을 일으켜서 통제를 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혼란은 자유를 위한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든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제 그 과거에 우리를 통제해왔던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함성을 지르고 어떤 변화를 응원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체계를 끝내는 그러한 절차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공개 행사죠. 그리고 미국 선수들과 미국 군인들의 환호성,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주권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정의가 회복되는 거고 연방 차원의 사면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정부와 지방경찰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부정 땡땡. 또 수년 동안 제기되어 온 의혹들 그리고 다양한 조사들이 앞으로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런 확실한 부정 땡땡의 그 가면을 벗겨버릴 겁니다. 오랫동안 보호받아 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또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그 종이화폐 중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금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체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부채 중심 경제는 힘을 잃고 무한정 돈을 찍어내던 시대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뭐 무한정 돈 찍어냈죠. 양적 완화래니 뭐 이러면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은 실질 가치에 기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화국의 회복을 얘기하겠는데 1776년에 시작된 그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1871년 이후로 여러 가지 그 더해진 어떤 구조들이 이제 제거되고 원래의 공화국 정신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비밀 조직이라든가 세대를 이어온 권력 구조 그리고 금융 네트워크들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국민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숨겨졌던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제가 이제 디스클로저 말을 썼고, 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다는 디스클로저 데이 그 영화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졌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묻혀 있었다고 여겨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테면 고대 기술이라든가 비밀 시설, 지하 시설,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지정학적 조작들이 모두 같은 그림 속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부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 건데, 하지만 이제 장부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계산이 마침내 정산되는 순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냥 언약의 갱신이라든지, 희년, 50년 만에 있는 희년의 수확이라든지,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라든지, 금융 시스템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 일이 찾아오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어난 사람들이죠. 라나 방송 듣는 여러분들은 깨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역사를 좀 정리해 드리면, 이제부터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데, 수십 년 동안 주권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죠. 이게 새로운 사실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법원은 대부분 이런 주장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을 해왔지만, 1871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법안은 1871년 법안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이랬을 때에, 1871년 2월 21일입니다. 미국 의회는 워싱턴 DC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남북전쟁 이후 워싱턴은 심각한 재정 문제와 행정 논란에 빠져 있었고, 당시에는 워싱턴 시와 조지타운, 워싱턴 카운티가 딱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 법안은 기존의 개별 헌장을 폐지하고 모든 행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를 두고 입법기구를 만들고 공공사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문서상으로 보면 이것은 수도 행정을 정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개편인 것처럼 보이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논란의 중심에는 뮤니시펄 코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지방자치법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부를 법인이라고 부르느냐? 왜 정부가 법인이냐? 뮤니시펄 코퍼레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왜 법인이라고 부르냐? 왜 국가를 기업처럼 표현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죠. 하지만 법률 용어에서는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도시나 카운티가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고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가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 1871년 법안이 단순한 지방정부 개편이 아닌 거죠. 미국은 그때부터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기 시작했고, 원래 공화국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업 형태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민들 역시 그 국가의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게 됩니다. 기업 체계 안에 등록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제 금융 세력과 권력 집중,
을 말씀드리면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가들과 산업 자본가들의 영향이 빠르게 커지면서 국가 금융 시스템은 점점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정방정부의 힘도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1871년을 미국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상징적 시점으로 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비밀 조직들이 모여서 미국 전체를 기업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대문자로 표기하면서 이게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원래 공화국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형태의 국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서를 사용할 때마다 작성한 사람마다 또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한 법원은 그 수정헌법 14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수정헌법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특히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또 해사법 얘기를 좀 하면 일부 그 법정에 금색 장식이 달린 국기가 있으면 그 법정은 해사법 법정이죠. 에드멀티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사법이 국민을 지배하는 숨겨진 체계고 이러한 것을 또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1871년 법안이 미국 전체를 해사법 체계 아래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워싱턴 DC는 일반 주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 구역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죠. 이런 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이 구조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비밀리에 다른 체계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71년 법안은 실제로 존재한 거고 워싱턴 DC 행정을 재편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871년을 미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제 보게 됐고, 그 시기부터 시작된 권력 집중과 금융 구조의 변화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776년부터 250년이 돼서 이제 올해 2026년이 됐는데 이때에 바로 미국의 공화국이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올해 생긴다 이 말을 하려고 과거의 역사를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좋은 소식을 드렸죠. 그리고 찬찬하게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미국 독립 250주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라나방송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멤버십을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해 주셔서 라나방송을 후원하고 커뮤니티의 멤버가 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멤버를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멤버를 하시고 또 업그레이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조만간에 멤버십 전용 방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방송을 계기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참석해 주시고, 그야말로 한 달에 커피 뭐 한 잔, 두 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멤버를 부탁드리고, 카카오뱅크에 여러분들이 자율 시청료 보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폴 땡스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방송이기에 여러분들의 후원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